자, 416쪽 우리가 브리흐마유라는 120살 먹은 바라문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를,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만나 뵙기를 청하는 그런 경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32대인상, 그래서 음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혀가 길어서 콧구멍 다 문지르고 하는 이야기, 귓구멍 문지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 그래서 우리가 설 연휴 쉬면서 신중 기도도 있고 그래서 2주간 휴식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전생 이야기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16쪽 21번을 읽을 차례입니다. 자, 416쪽 21번. 32대인상보다는 브리흐마유가 보낸 학인이 부처님을 찬찬히 옆에서 관찰한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관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8가지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요소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원림에 가시면은 대중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대중에게 아첨하거나 신도들 비유 맞추는 거지. 신도들 비유 맞추거나 대중을 꾸짖지도 않고, 어떨 때는 그냥 얼토당토 하는 종교적 힘으로 사람들을 겁박하는 경우도 종교 안에서는 종종 있죠. 아첨, 고관대작도로만 아첨합니다. 종교에서 부잣집 마나님들 오면은 아첨하거든. 심지어 옛날에는 기생집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는데, 부처님, 스님들도 맨발로 뛰어나오는 것도 한 장면을 목격한 적. 물론 이해도 되는 게, 그 대중들 데리고 살려면은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스님들을 산기생이라 그랬다고. 산에 사는 기생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에 산기생이라고. 산기생. 살아있는 기생이 아니고 산에 있는 기생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비유 맞추고 그런다고. 어떻게 우리가 생산하는 게 무슨 물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 입으로 이제 하는 것 중에서 아첨이 뭐 제일이지. 내지는 또 만만한 사람들은 겁박 주지. 그래서 이번에 내 말 안 따르면 큰일 날 거다 라고 하는, 이번에 이 기도는 꼭 해야 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종류가 현상에서 벌어진다면은 아첨하거나 대중을 꾸짖지도 않고 오로지 법문으로 대중을 가르치고, 법문이라는 것은 이성적 가르침 아닙니까? 이성적 가르침이고 해탈의 가르침이고, 해탈의 가르침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어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따르기 힘든 가르침이니까 따르기 힘든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 납득하게 하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법문에 해당됩니다. 오로지 법문으로 그 대중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잘 안 되니까 격려하겠죠. 그 다음에 고마고 잘 되니까 조금 더 해보라고 고무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법문을 들은 사람도 기쁘고 그것을 가르친 사람들도 기쁘게 하십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8가지 요소를 구족하는데, 그 첫 번째가 편견 없고, 편견이라는 것은 인지 오류에 생긴 내용을 우리는 편견 이렇게. 인지 오류라는 것은 안에 내용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자기 개인 경험을 과일반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흑백 논리, 이것이 맞다 저것은 틀리다라는 흑백 논리도 있고, 또 내지는 별것도 아닌데
크게 이야기하는 심소봉대의 뭐냐면 내용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들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게 하고 그 편견이 마치 타당한 양 가르치는 것이 종교 안에서는 왕왕 있지. 그래서 왕왕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왕왕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죠. 우리 기성세대가 나 때는 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나 때는 지금 계속 있어요? 지났어요? 자기도 지났으니까 나 때는 하지. 그때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때는. 자기도 지났거든. 그때도 나 때가 그리운 거지. 그때는 그게 통했고 지금 그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불편하고 하는 것이 나 때는 하는데 나 때는 편견입니다. 근데 나 때는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편견에서 빠져나오는 것, 즉 그걸 이제 우리가 교의사에서 이야기하면 유신견 계금치지. 유신견에 의해서 유신견은 개인적 편견을 이야기하고 계금치에 의해서 사회적 편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신견 계금치. 유신견 계금치를 잘 관찰해야 편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 절은 기아집이어야 돼요. 대리석집이어야 돼요. 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절이요. 세 번째 법을 추구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절이 돼야 되거든. 우리의 편견은 기아집이지. 내지는 또 이렇게 크고 화려한 집이지. 이렇게 된다면 그건 편견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편견 속에서 이 그냥 상가 건물에서 경제를 읽는다는 것은 희유하고도 희유한 일입니다. 저도 기아집에 가면은 날라다녀요. 이 뭐 의식하고 모든 것이 기아집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이 옷도 기아집에서 익숙하게 만들어진 옷이지. 그냥 뭐 익숙한 옷입니다. 그 편견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우리가 형식적 내용들 또 내지는 우리가 사회적 편견하는 것이 마치 저런 산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지. 절이 산에 있었겠어요? 원래 도심에 있었겠어요? 신라 고려 때는 도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주 분황사 가보세요. 시내 한복판에 있지. 그죠? 분황사 가면 우리 왜 가요에 황성예태 하는 거잖아. 황성이 경주에 있는 성이거든. 다 한 시내에 있어요. 시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내지는 강대하고 난 다음에 경주 남산으로 세력이 올라가고 옮겨가기도 하고 내지는 또 저쪽 동쪽 불구사 토암산 쪽으로 가기도 했지만 워낙에 저작거리 시내에 있는 게 절입니다. 고려시대 다 시내에 있었죠. 고려시대 절은 다 시내에 있었죠. 조선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억불숙녀에서 산으로 다 쫓겨나갔지. 산으로 쫓겨가서 원래 산에 있는 절에 그냥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멀어졌죠. 그런데 멀어지게 된 이유도 있지만은 불교가 선불교가 중심이 되면서 도교의 내용과 왜냐하면 융합을 했기 때문에 마치 산속의 청담의 생각이 청담사상 노장의 사상이 불교인 양 생각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산에 또 어울리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사회적 편견이죠. 사회적 편견. 부처님도 뭐 도심에서 예를 들어서 슈라와스티 사이성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기원정사가 에따와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거죠. 편견이 없고. 그래서 사회적 편견도 대단하고 이게 뭐 절로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도 대단하잖아. 여러분 부동산을 해야 돼요? 주식을 해야 돼요? 개인적 편견은 나라에는 부동산을 해야지. 주식해가지고 다 그냥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하면은요 돈은 부동산에 있어야 돼요, 주식에 있어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됩니다. 다 편견. 돈이라는 것이 꼭 투자해가지고 증식하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잘 쓰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잘못 쓰는 경우도 많죠. 다음에 편견 없고
분명하고 이치에 맞아야 분명해지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분명하겠어요? 애매모호하겠어요?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 분명하죠.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 분명합니다. 근데 모르는 거 이야기하면요,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아느냐 내지는 이치에 맞느냐, 알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치에 맞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분명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할 때 분명하죠, 그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분명하죠. 사실은 있다 없다 맞다 아니다 이 문제이고, 진실은 해석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있다 없다 맞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는 것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진실은 이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이야기나 표현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면은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는 거고, 허위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해요. 얼토당토하는 주장이에요. 얼토당토하는 주장은 분명하지 않지. 그 다음에 감미롭고, 감미롭다라고 했는데, 이 감미로움 이렇게 이야기하면 8가지 요소라고 앞에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맛에는 감미지. 맛은 감미입니다. 그러니까 감미가 있다는 이야기는 입맛에 딱 맞는다는 이야기야. 그 음식의 맛이 조화가 되어서 입맛에 딱 맞는 것이 감미롭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의 이야기가 감미로우려면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가 딱 나한테 꽂히고 와닿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야기로 하면은 이 감미롭다는 음식 이야기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듣기 좋고, 듣기 좋은 거는요, 납득이 되면 듣기 좋습니다. 납득. 내가 받아들이기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수월하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설득이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납득이지. 그죠? 설득과 납득이 있는데, 이야기하는 사람 당연히 설득하려고 노력하겠지. 근데 사람이 알아듣는 것을 납득이라고. 그러니까 듣기 좋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고, 납득하기 좋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있어서 납득하고, 그 다음에 울려 퍼지고 라고 해석했는데, 울려 퍼지고 아니고 감동적이고. 감동적이라는 이야기는 내 개인적 경험 안에서도 일어나는 감동도 있지만 이상적 세계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감동이거든. 그래서 감동적이고, 그냥 행동 거지만 좋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설득적이고, 그것이 나도 참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 마음에 울려 퍼지는 무엇이 있었을 때 그걸 우리는 감동적이고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음조가 좋고, 이제 이분들이 이게 언어를 그냥 지금 여기 나열해 놓은 빨리 언어를 그냥 그 낱말대로 해석하니까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감미롭고 듣기 좋고 울려 퍼지고 이렇게 되면 8가지 요소라고, 요소에 합당하지 않아. 음조가 좋다는 이야기는, 음조가 좋다. 물론 그 빨리 얻은 산스크리트 인도 사람들은 종성이 그 높낮이가 있죠. 말에. 우리가 중국말도 사성이 있잖아. 사성이 있는 거. 우리말은 사성이 없지. 우리말에서 제일 꺾는 거는 뭐 또르트 놓고 꺾지. 일반 말에 그렇게 뭐, 그래, 우리말은 좀 밋밋하죠. 밋밋한데, 저쪽 그 말은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들으면 마치 그냥 노래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 같은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음조가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음조가 좋다는 이야기는 어휘입니다. 어휘. 어휘, 버케블러리.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어떤 낱말을 사용하는 거야. 어휘력이 남달라야 사람들한테는 다채롭게 들립니다. 다채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화음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 음악에서 화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안에서의 높낮이, 우리가 뭐 소프라노, 소프라노, 알토 해가지고 나는 높낮이로 화음을 잡는 것도 있고, 전혀 참 재밌는 게 우리 사물놀이 하면은 꽹가리, 장구, 북, 그죠? 그 다음에 징, 전혀 다른 패턴의 소리인데 그게 막 조화롭단 말이야. 화음이 전혀 다른 소리에서의 화음도 있고 라고 하는데, 사람 말에 있어서 뭐냐면은 여기서 음조가 좋고 했을 때는 어휘입니다. 어떤 어휘를 쓰느냐, 어떤 낱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낱말을 쓰면은 듣기가 좋지.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같은 낱말을 계속 쓰면은 이게 글은 재미없는 글이 되는 거야. 똑같은 표현인데도 다음 문단에서 전혀 다른 어휘를 썼을 때 좋은 문장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글 써본 사람들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 기본을 뭐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쓰는 어휘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단어 해봐야 얼마 되겠나. 근데 공부를 하면 어휘량이 늘어나겠죠. 공부를 하면은. 그랬을 때 들리는 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조가 좋고는 어휘력이 좋고, 그 다음에 심오하면 뜻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은 거죠.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이게 뭔가 좀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이게 좀 나는 모자란데 끌려 들어가는 맛이 있는 거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끌려 들어가는 맛이 있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불교에서 참 맛있는 낱말 하나이면 공입니다. 공. 이게 비었다는 것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 없는 거 같으면 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근데 빌공자로 쓰는 게 이게 없다는 건지, 있다는 또 아니잖아. 비었다는 것이. 도대체 이 공이라는 것이 뭐야? 그런데 이 공이 뭐 어떤 낱말하고 지금 매칭이 되는 거야? 색하고 매칭이 됩니다. 색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있는 색에다가 공, 색즉시공 하잖아. 이게 뭐야? 그럴 때 처음 이제 불교 언어를 접할 때 이게 뭐야? 색이 어떻게 공이야?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게 막 터무니없는 이야기야. 내가 뭔가 잘 모르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심오해지는 겁니다. 심오하다는 얘기. 이제 우리가 노장에서 이야기하면 도지, 도. 도라는 건 길이지, 길. 길도자니까 도. 이 도라는 것이 원래 있는 거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생긴 게 도요. 뭐야 지금? 이 도도 있잖아요. 길도자도 그런 거거든요. 심오한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노장이 심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불교 사상이 그렇게 심오하다라고 이야기, 무아 이런 거죠. 내가 무아를 처음 본 걸 물론 불교 언어에서 봤습니다만은 광복동 입구에 가면 무아다실이 있었거든. 무아다방. 그래서 야, 다방에도 무아를 쓰면 어떡하지? 저 다방에 가면은 내가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심오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막 그런 것들이 심오한 거죠. 야, 뭔가 들었는데 이게 뭔가 알 듯 말 듯한데 뭔가 확실히 내가 모자라서 내가 아직까지 그 견해를 도달하지 못해서 있는 거구나 하는 심오하고, 그 다음에 낭낭합니다. 낭낭이 노래 부르면 낭낭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은 낭낭이지만은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언어를 쓰는 데서 군더더기 없을 때 우리는 낭낭하다고 해요. 중언부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대화할 때 했던 말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또 이야기하다 보면 만년체 있지.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5만 사방 8방 사람이 나중에 다 뛰어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뭐야? 분명하지도 않고 낭낭하지도 않고 상대로 이거 굉장히 견디기 힘들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야기하다 말고 자기만 아는 사돈의 팔촌을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상대는 몰라요, 사돈의 팔촌을.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을 잠시 끌고 와도 좋은데 그건 어떻게 찰나지간에 지나가야 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상대에 전달했을 때 상대의 답변 내지는 그 상대가 알아듣는. 그래서 자기는 실컷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는 거야.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내가 마음 전달을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헛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 낭낭합니다. 라고 이제 8가지 요소를 아주 그냥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가적으로 다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곧다마 존자님의 목소리는 그곳에 모인 대중은 듣게 하지만 대중을 넘어서는 목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회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 모인 대중들한테 맞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대중들한테 맞는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야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하고 맞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알아들어요. 근데 화면 보는 사람은요 우리하고 경험치기 다르잖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뭐 배심하게 배려가 깊지 않아서 그냥 패스합니다. 패스. 굳이 그까지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겁니다. 그냥 그 대중에 맞게 그 시절에 맞게.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맞고 그 대중에 맞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경전 내용이나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중을 넘어서는 목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고 대중을 넘어서면요. 대중을 넘어서서 일반화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학문이 됩니다. 이론이 되죠. 부처님 이론과 학문을 이야기하려고 설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해탈시키려고 설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론적 장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우리 불교 설명하면서 막 불교를 이론적으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학문하면은 요즘은 이제 당연히 학문 앞에는 과학적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뭔가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체계와 이론으로 다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체계와 이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보조제죠. 보조제죠. 그래서 뭐 그것이 마치 다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여러분 사주팔자 보러 명리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세상 사람들 뭐 운세를 다 체계화시키고 그 안에 뭔가 다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과학도 불확실성 아닙니까? 불확정적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그거에 있어서 불확정적이지만은 전체적 그런 윤곽은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설일초유부와 뭐냐면 대승반야공의 관점적 차이인데 그거는 우리가 봄에 따뜻해지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도 이제 요즘 봄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옷 색깔도 다양해지는데 봄을 맞이해가지고 차츰 그쪽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들은 그분 보따마 존자님의 법문의 가르침을 받고 격려받고 분발하여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그분을 우러러 보면서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이 물러갑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문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안 그러면 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다시 파악해보라는 얘기예요. 예, 오온 12처 18개의 가르침은 자기 문제입니다. 오온, 누구 오온이요? 납니다. 오온. 이때까지 당연히 나는 그냥 내비두고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았다면은 부처님은 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온이라고 표현. 그 오온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돼. 아니비설 신의 색생 및 촉법에 대해서 뭐냐면은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나 위의 것에는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내 문제, 내가 지금 서 있는 태도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불교 공부가 되는 거죠. 22번. 전자님이여, 님이시여, 우리는 그분 고타마 전자님이 걸으시는 것을 보았고, 서 계시는 것을 보았고, 내실에 침묵하고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내실에서 공양 드시는 것을 보았고, 공양 후에 침묵 속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부처님 굉장히 괴로웠겠어. 이거 다 보고 있으니까. 공인이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공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수를 해야 되고, 그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단정하니 있을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 공인들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걱정될, 그죠? 공양 후에 축원법문 하시는 것을 보았고, 원림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고, 원림에 들어가서 침묵으로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원림에 가서 대중에게 설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고타마 전자님은 이러한 분이시며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하고 이런 분이 있는 건 앞에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이보다 더 많으면 지금 이 이야기로 더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23번. 이렇게 말하자. 브라후? 브라후 마유겠죠, 그죠? 밑에 책 그에는 불이 흑되어 있는데 페이지 표되어 있는 건 그죠? 브라후 마유 바라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세종께 합장하고 3번 감흥어를 읊었습니다. 보자. 정확하게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브라후 마유네. 브라후입니다. 브라후 마유. 밑에 오자네, 그죠? 우리가 책 만들다 보면은 이런 큰 오자가 생깁니다. 이건 몇 페이지마다 오자가 있는 거잖아. 브라우마 유경이 끝날 때까지. 어떨 때는요, 주까지 다 오자 다 잡았는데 세상에 처음 들어갈 때 오자를 딱 못 잡네. 그래 보통이 출판하면 몇천 부 찍잖아요. 몇천 부가 오자 있는 채로 탁 나가거나 속상해. 이 출판하는 사람들. 그럴 때 출판할 때 친구들 생각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편집, 우리가 이게 교정이라지. 교정하는 사람은 진짜 이게 한자 한자 보거든요. 글을 같이 읽으면서 뜻으로 보면은 오자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자기도 뜻에 도취돼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한자 한자 따집니다. 특히나 이제 한글을 출판하시면 한문 교정 보는 거예요. 한문은 내가 뜻을 알아요, 몰라요. 진짜 졸립니다. 한자 한자 보고 가려면. 그냥 한문 교정 보는 거는 속 터집니다. 근데 그걸 뭐냐면은 인쇄 할자로 넘기는 사람은 한자를 나보다 진짜 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얼마나 그냥 그거 했겠냐고, 이 오자가 있겠냐고 그래 막 신경 곤두세고 편단 말이야. 그때 이제 느끼는 감정이, 야, 옛날 팔만대장경 어떻게 만들었냐. 팔만대장경 여러분 글자 새기는 사람은 글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각수 글자 나무 파는 사람이 글자 알 리가 있나요? 그 사람이 우리가 신분으로 따지면은 천민에 가까운 사람인데 모르지. 그러니까 한자 파는데 어쩌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파니까. 그 옛날에 활자라고 했지. 이제 조판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신문 보면 활자라고 그렇게 찍어냈잖아요. 활자 처음 활판 만들 때 뽑아내는 사람 글자 모릅니다. 한 문장이 있잖아요.
한 문장에서 이 사람은 뽑아낼 때 기억이 몇 개인가 이렇게 보고 기억 몇 개 뽑고 아가 아냐 어냐 이게 몇 개인가 보고 그거 뽑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뽑은 걸 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글자 조합을 맞춰요. 공정이 몇 단계가 합니다. 그 다음 띄어쓰기 맞춰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억 니은 뽑는 사람은 기억 니은 모양만 압니다. 글자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신문 옛날 다 찍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예전 고려대장경 만들 때는 진짜 한문인데 한글도 그런 판에 모르지. 그러니까 한자 새기면서 유념해가지고 절 한번 했다는 이야기가 맞아. 그러니까 경판이 그렇게 경판이 지금 몇 장인지 이제 행사 알았을라나? 옛날 고려대장경 연구소 무슨 스님인가 그 스님이 할 때는 해인사의 경판이 몇 장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이 되나 이랬는데 지금 뭐 다 파악했겠지.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데 그 경판 안에 글자가 몇 자요. 그러니까 참 엄청난 노력을 한 거지. 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강화도에서 견뎠나? 어찌 보면은 강화도에서 대장경 파고 있다는 게 속절없습니다. 자식들이 쫓겨나가지고 강화도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대장 경탄을 파고 있으니까 그게 먼저 나라를 불법으로 몽고군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게 원나라 막아준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하지만은 또 쫓겨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라도 파고 있어야 거기서 견디지 라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파가지고 강화도에서 팠는데 바닷바람 부는 데는 이 나무를 보관하기가 적당하지 않잖아요. 나무를 절여가지고 경판을 만드는 데는 적당한데 그래서 옮기잖아요. 그게 그걸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또 쭉 옮겨가지고 행사까지 가져갔다는 게 행사 것도 집 만들어야 되잖아. 통풍 잘 되게끔. 그래서 이게 지금 야 어떻게 천년을 내려와서 이 나무가 우리 지금 이 불단 나무도 벌써 이 짝짝 갈라지고 있는 판에 이 갈라진 습도가 달라서 갈라지는데 안에 우리가 이 건조한 거지. 습도가 좀 있으면 안 갈라지거든. 습도가 있으니까 이 짝짝 갈라지는데 그래도 이게 무리목 갈라진 거는 웬만하게 해요. 위에 불단 있잖아요. 상판. 쭉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쩍 하고 그냥 바로 아침에 벼락 치는 소리가 나가지고 쭉 하면은 그냥 툭 떨어져 있어요. 몇 년 안에 생길 수도 있고 나무라는 게 워낙에 그런 거거든. 습도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통풍 그러니까 그게 습도 장치 해가지고 보관해도 안 되는 거야. 팔만대장경을 불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장경을 다른 데 옮겨서 보관할까 하는데 그 장경각처럼 통풍이 잘 돼가지고 오래 보존되는 시설을 현대과학으로 잘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경각이 있고 행사 스님들은 그냥 그 맨날 소방 훈련합니다. 불 날까봐. 불 끄는 연습. 불 나면 홀라당 다 타잖아.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건 잘 보존돼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차 없이 요즘 디지털 시대니까 다 보관되었고 하는 이제 일들이 다 일어났지만은 어쨌든 그렇게가 1000년 이상을 끌고 왔다는 얘기는 대단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브라흐마유인지 브리흐마유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오자 탈자 잡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오탈자 잡는 것이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문헌학 할 때 문헌학은 진짜 고된 작업입니다. 고전은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도 한문 우리한테 익숙한 글이잖아. 옛날 참 익숙하지 않은 이게 문헌학을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 꼬부란 글씨로 되어 있는 문헌학 하는 사람들은 문헌학, 서지학이라는 것은 이제 책을 문서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거 서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지학의 최첨단은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은 원래 그 순서대로 원래 분류되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류한 걸까? 중국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장경은 항상 목록이 있어요. 목록.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아한부, 반야부, 우리 그 천태대사 지, 그죠? 아한, 방등, 반야, 법화, 열방하는 오시교판도 있지만은 그렇게 목록 작업을 합니다. 목록 작업.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문헌학 되는데
거기에 빠지면 또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인류가 문헌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에 빠지면 그 안에서 헤엄친다고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생이 금방 가. 그러니까 그런 문헌들이 내렸다는 얘기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은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냐면은 글을 볼 때 참 귀하게 봐야 됩니다. 엄청난 세월의 노력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하는 것도 인류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인문학적 가장 기초적 소양만 가지고 있어도 겸양해집니다. 겸양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양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건방지게들 사는 거지. 속상하지. 우리가 의학만 하더라도 요즘 가면 우리가 뭐 의학 지어주고 제약 지고 툭툭 먹고 맞고 한단 말이야. 오래 산단 말이야. 그게 양대 세계대전 내지는 그 많은 그 제국 시대에 많은 인류의 희생에 의해서 의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사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 많은 사람들 죽음 때문에. 네. 이번에 그 뭐야 노벨 상탄 한강이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통찰이 종교 안에서는 뭐 어려운 통찰이 아닙니다만은 뭐 많은 학문 안에서도 특히나 의학 안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야 죽기도 하고 인체적 실험도 강요받고 해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지 그 죽음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그때 또 잠정적으로 임상적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살아요. 겸허하게. 우리가 어떤 생명을 취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겸한 일이죠. 내가 뭐 잘났다고 다른 생명을 취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 관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확대되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잘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 내 개인적 덕목이야. 안 그러면은 그 많은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되는 측면에서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귀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함부로 막 할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좀 지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빨리 발전해 놓으니까 오만에 그냥 쩔어가지고 다 걱정되죠. 23번 이렇게 말하자. 브라우마유 바라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난 게 윗옷을 입고 세종께 앞장하고 세 번 감흥어를 폈다. 그분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하면서 세 번 아라한 정등각자 부처님을 이제 아라한 정등각자라고 표현한 거죠. 참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브라우마유가 부처님 만난 거야. 제자한테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한 거야. 이야기만 듣고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우마유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120살 먹었으면 부처님 나이가 몇 살이겠어? 생각해보면 자기 인생의 반도 안 사는 사람에 대해서 기이합니다는 이야기 함부로 나오겠어요? 내가 120살, 20살 먹었네. 내 이야기가 맞네. 다 그게 아니고 참 이런 것들도 대단한 장면이죠. 참으로 언제 어디서든 그분 고따마 전자님을 만나 뵙고 허심탄회하게 어떤 대화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24. 그때 세종께서는 차례대로 위대하에서 유행을 하시다가 미틸라에 도착하셨다. 참으로 세종께서는 미틸라의 마카데와 방고숲에 머무셨다. 미틸라에 거주하는 바라문 장자들은 이와 같이 들었다. 샤카웨고 하면서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경우의 반복입니다. 25번. 그러자 미틸다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어떤 자들은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자들은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게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수를 나누고 한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종께 앞장하고 인사드리고 한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종 앞에서 이름과 성을 말한 뒤 한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말없이 한곁에 앉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부처님 만나 뵀으면 한곁에 앉아야 되겠어요? 아는 척 해야 되겠어요? 내지는 환담을 나누겠어요?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뭐가 없어요? 질문이 빠진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못해요. 그 질문도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앞으로 잘 될 겁니까? 나에 대한 질문 말고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거다. 사람은 질문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그때 선생님이 자 질문 있는 사람이랑 그럼 그 가만히 있는 것은요 질문할 게 없는 거야. 빨리 마치고 나가라는 이야기야. 빨리 마치고 나가.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고 대학 때 질문 있는 사람 하면은 질문하면요 질문 있는 사람 있죠. 그럼 옆에 사람 좋아요 책을 꽝꽝 하고 덮어요. 사실 눈치 없이 말이야. 마칠 때 됐는데 질문한다. 나중에 지 혼자 가서 질문하면 되지. 근데 그 질문하고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뭐, 저 사람은 저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못 가졌지? 저 선생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거나 저렇게 대답하거나 다른 부분들 알 수가 있는데 나도 어릴 때 책 꽉꽉 덮었습니다. 빨리 그만 안 두라. 그래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5분 일찍 가면은 식당에 줄을 들서고 이제 5분 있다 가면 줄 서가지고 나중에 반찬도 별로 없는데. 26. 브라우마유 바라문은 샤카 회의고 샤카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따마 존자가 500명의 큰 미국 승가와 함께 미디아에서 유행하시다가 미틸다에 도착하여 미틸다의 마카데와 망고숲에 머무르신다라고 들었다. 그러자 브라우마유 바라문은 많은 바라문 학도들과 함께 마카데와 망고숲으로 갔다. 브라우마유 바라문이 망고숲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미리 알리지도 않고 사문 고따마를 만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브라우마유 바라문은 어떤 바라문 학도를 불러서 말했다. 이리 오너라 바라문 학도요. 그대는 사문 고따마를 뵈러 가라. 가서는 고따마 전자시여. 브라우마유 바라문이 고따마 전자께서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습니다. 라고 내 이름으로 세종께서 병이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쭈어라.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드려라. 라고 이제 사자를 또 보내는 거죠. 사자를 또 이제 보내는 이유는 그래도 이 브라마유가 이 미틸다에서는 연세가 120살이고 그 다음에 아주 직연이 있는 바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민심을 또 대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강대국 가가지고 머리 탁 숙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왜 저러나 싶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 고도마 존자시야. 브라마유 바라문은 나이가 들고 늙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내고 노쇠한 120살의 노장으로서 자기가 겸손한 이야기죠, 그죠? 120살의 노장으로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고 어휘와 제사와 음운과 어원과 이게 어휘 제사라는 것은 의식문. 근데 음운 그것이 발음에 있어서 오해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원과 다섯째로 역사에 정통하고 언어와 문법에 능숙하고 세간의 철학과 대인상에 능통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바라문들이 갖춰야 될 자격이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 언어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남성명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남성명사, 여성명사의 구분들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고어일수록 라틴어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런 분류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언어에 대해서는 일천에서 뭐라고 함부로 언어에 대해서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학을 내지는 또 언어에 능통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바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인문학은 가장 기초가 언어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을 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정통한 사람들 보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한 5개국어 하는 건 인사말 이런 거 말고 진짜 한 인문학을 하려면 3, 4개국어는 문서를 보고 파악을 할 줄 알아야 언어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더 이상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금생이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가 이 금생을 다 바쳐도 3, 4개국어를 능통할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나는 그것보다는 대중들에게 썰을 잘 푼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한 거죠. 학자들을 보면 대단한 그게 있습니다. 그냥 지식걸렁한 학자들 말고 그 정도는 나도 합니다. 요즘은 뭐 박사가 흔해 빠져가지고 진학이나 다 박사라 하는데 진짜 이게 능통한 사람들 있습니다. 보면 대단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야 저런 재주는 하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내가 연불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평생 지나도 내 연불만큼 못하겠더라고. 세상은 뭐 동등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언어에 정통하다고 해서 대중들에게 설명을 잘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 또 차이가 있어서 하는데, 근데 그분들 이야기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참 인문학 장면은 한도 끝도 없다. 인문학이라는 게 원래 해석의 영역이라 진짜 한도 끝도 없지. 과학은 발견, 측정, 그죠? 요즘 뭐 과학도 해석의 능력, 해석의 뭐냐면 해석해야 될 부분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러니까 과학과 인문학이 서로 융합되어서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자 중에서 이제 이 융합시켜서 말하시는 분도 많고, 생물학자 중에 우리 최재선 선생 이대 석자 교수 하신 분, 그 선생 보면 거의 이게 뭐 생물학 강의인지 인문학 강의인지 융합이 이미 되어 있죠.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참 학문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이죠. 브라마유 그러면은 좀 바라문이 존자시여 미틸라에 살고 있는 바라문 장자들 가운데 브라우마유 바라문은 재산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옛날에 뭐 이렇게 하면 재산이 당연히 많았겠지. 요즘은 공부 잘한다고 재산 많습니까? 공부 잘하면 재산 많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요즘 세상 보면은 사업 잘해야 돼. 사업 잘한다고 했을 때는 아이템, 요즘에 기획력도 있고 뭐 이런 사업하는 거리 내지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그거만 있으면 됩니까? 아이템만 있다고? 과감한 결단, 선택 이런 것도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소양들이 있어야 되겠죠. 옛날보다 참 요즘 복잡해졌어요. 재산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브라흐마의 바라문은 만트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만트라라는 것은 요점 정리라 그랬죠. 요점 정리.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불국사 이야기했지만은 불국사 계단은요 초기 불교 요점 정리입니다. 예?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석가탑 가보탑은요 법화경 요점 정리지. 저 대웅년대 무설제는요 반야경 요점 정리입니다. 저 뒤에 비로제는요 화엄경 요점 정리지. 그래서 회랑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불국사가 만트라가 돼. 만다라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불국사는요 불교 요점 정리 만트라를 만들어 건축물로. 그래서 만트라를 많이 아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베다에 대해서 딱 요점 정리가 탁탁 돼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 동화전 카페면은 예? 문장 탁 나오고 예? 주제, 소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나 또 같은 거지. 브라마의 바라문은 장수하는 것과 오래 사는 것과 명성으로도 그런 거 뭐 대단한 이론에 대해서 점철되어 있으니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고타마 전자님을 뵙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바라문 학도는 바라우마의 바라문에게 대답하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또 한담 나누고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래 딸락 고타마 전자시여 브라우마의 바라문이 고타마 전자께서 병이 없으시니 쭉 했고, 앞에서 읽었던 그러한 뭐냐면은 3명의 홍달에 있고 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타마 전자님은 부처님을 뵙고자 합니다. 바라문 학도요. 지금이 브라우마유 바라문이 좋은 시간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고 지금 좋은 시간에 생각하면 와서 만나라. 27. 그러자 그 바라문 학도는 저도 누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데 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항상 전화 끊고 한 다음에
하는 생각이, 아이고, 참, 이제 오지랖을 감출 때도 되지 않아? 온 세상 저 나오는 사람들한테 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은 니도 참 오지랖이다 내 이러면 요즘 자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뭐 어떤 문제는 해결해주고 어떤 문제는 해결해주는 일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도하며 생각하면, 그게 내 사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 좋고 싫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절한다면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잘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 스스로를 비난했다가도 어떨 때는 칭찬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27. 그러자 그 바라몬 학도는 브라우마유 바라몬에게 가서는 브라우마유 바라몬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전자에게 좋은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사문 고따마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브라우마유 바라몬은 세존을 뵈러 갔다. 그 대중들은 브라우마유 바라몬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명성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하듯이 속히 자리를 내줘. 브라우마유 바라몬이 착 오니까 어떻게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바라몬들이 자리를 싹 다 비키는 거야. 그러자 브라우마유 바라몬은 그 대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자리에 앉으시오. 나는 여기 사문 고따마의 곁에 앉을 것입니다. 18. 그러자 브라우마유 바라몬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또 유쾌하고 쭉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브라우마유 바라몬도 처음 보니까 32가지 대인상을 살펴보았다. 그는 세존의 몸에서 32가지 대인상들을 대부분 보았지만 2가지는 볼 수 없었다. 호피에 감춰진 은경과, 바지 벗어야 된다니까 이게. 나오나도 벗는다 하다가 결국 안 벗었잖아. 그 다음에 긴 혀, 입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긴 혀. 여기서 호피에 감춰진 은경이라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지고 있는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보지 못했고, 긴 혀, 부처님이 가지고 알고 있는 이성적 법의 추론에 대해서 긴 혀. 그래서 욕망과 이성적 동의 법에 대한 추론,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의 욕망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정도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근데 처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요, 이제 당장 나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건 파악이 되죠. 그 다음에 그 교육받은 사람 받은 사람대로, 덜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대로. 근데 여러분, 교육 덜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대화하는데 불편할까요?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대화는 솔직함입니다.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솔직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감춰놓고 얘기를. 감춰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은 번들어한데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당장 그 사람이 교육을 덜 받았고 더 받았고는 표시가 나지만은 그것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에 있는 감각적 욕망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욕망이 솔직하다면은 욕망을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하지 않다면은요, 분명히 욕망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한테도 다 그 안에서 감정적, 정서적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인지적, 이성적 내용을 알아내기가 처음 보고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그것만 그냥 단편적인 장면이잖아. 그 사람이 살아온 여러 가지의 이 과정의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파악 못하면은 이야기를 또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경과 김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대인상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참 겉으로는 참 훌륭한 사람 같은데 대체 이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다는 이야기는 타당한 이야기죠.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면은 질문하는 수밖에 없지. 29. 그때 브라우마유 바라몬은 세종께 개성으로 말씀드렸다. 고따마시여,
저는 32가지 대인상을 배웠지만 그 가운데 2가지를 존재의 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첫 대면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저도 여러분들을 언젠가 처음 본 날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정각보살일 때 처음 본 장면도 있고, 처음 본 장면, 원명지 저 마포 전집에 왔을 때 처음 본 것도, 청정심도 기영이와 같이 왔을 때 장면도 있고, 우리 안심도 또 첫 장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 진명주 첫 장면도 있고 해나 첫 장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장면을 사람을 어떻게 다 봐? 그럼 오래 판단 안 하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요즘 대충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구나 그랬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쿠나쿠나라는 마침표 같지만은 아직도 퀘스천도 있습니다. 내가 다 파악했으면 퀘스천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은 아직도 물음표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하고 넘어가요. 하고 넘어갑니다. 나한테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모르니까. 최고의 인간이시며 존자의 음경은 최고의 인간이시여 존자의 음경은 포피에 감춰져 있습니까? 당신은 감각적 욕망을 감추고 삽니까?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없어서 그것을 넘어서서 드러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까? 이 질문이겠죠. 우리가 해석하면은 혀는 여성 명사라 불리지만은 여성 명사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혀는요 참 다양한 소리가 나오지. 입 속에서 우리가 혀라는 건 참 다양한 소리가 나오지. 불리지만은 당신의 혀는 남성다운, 이 남성답다는 이야기는 남성명사 분명하고 확정적이고 격변화도 없고 그런 거거든. 남성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귀에 그냥 감칠맛 나는 이야기, 까쳐마는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런 이야기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이고 인상 깊고 논리적이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요 차이겠죠. 여러분들 종교에 가면은 분명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비유돼 가지고 감칠맛 나는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다들 사람 많이 먹는데 감칠맛 나는 이야기. 사람들 많이 보고 아이고 말씀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빠다를 잘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다 잘 바르는 거하고 잘 구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에 그냥 입에 달고 귀에 그냥 은은하게 나긋나긋한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남성의 특징은 누가 자기를 직접적으로 위해주면 좋아하고 여성의 특징은 은근하게 이야기로 위로해주고 해주면 좋아합니다. 이리 얘기하면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더 나가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내만 알으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위 이야기해서 점집에 남자가 많이 갈까요? 여자가 많이 갈까요? 그러면 심리 상담하러 남자가 많이 갈까요? 여자가 많이 갈까요? 왜 그럴까? 그게 단초가 있습니다. 술집에 남자가 많이 갈까요? 여자가 많이 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성향적 차이. 남성과 여성의 성향적 차이. 그러니까 남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한 잔 들이켜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막 축 처져야 되는 거지. 근데 여자는 그거는 싫고 간접적으로 3쿠션, 4쿠션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쭉 내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또 마찬가지로 대중도 칭찬하는데 싫어하는 남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렇지도 않죠. 남성들 여성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혀는 아주 깁니까? 혀는 아주 길다는 이야기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밀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해박하고 박식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서 쭉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불교 공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칸트의 순수이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순수이성에 대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원래 그렇게 해서 그 자기의 뭐냐면은 뭐 사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어려워요. 근데 불교는 형이상하게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열반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알 듯 모를 듯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경험했다는 얘기, 못했다는 이야기. 알지도 못하지만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알 듯 모를 듯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 이야기를 그만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인이시여, 조금만 드러내어 의심을 제거해 주소서. 현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생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여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소서라고 이제 나는 질문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 끝에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브라우마의 바라문은 내 몸에서 32가지 대인상을 대부분 보았지만 2가지는 찾지 못하고 있다. 법표에 감춰진 은경과 긴 혀, 이 2가지 대인상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구나. 그러자 세종께서는 브라우마의 바라문이 표피에 감추어진 은경과 긴 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신통 변화를 놔뒀다. 그 다음에 세종께서는 혀를 빼서, 또 앞에 나왔죠, 그죠? 두 귓구멍을 이쪽으로 문질리고 저쪽으로 문지고 콧구멍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문지고 온 희마를 혀로 덮으셨다. 이 이야기는 앞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시키는데 귀로 이해시킬 것도 있고, 그 이해하는데 분위기도 있습니다. 코. 그 다음에 그 안에 숨 쉬는 뭐냐면 그 찰나지가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머리 이마 문질렀잖아요. 정수리, 이런 것들이 다 비유화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시키고 노력했는데 이제 하니까 브라우마의 바라문은 납득을 했겠죠. 그런데도 핵심적 질문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32일. 그리고 세종께서는 브라우마의 바라문에게 개성으로 대답하셨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32가지 대인상을 배웠고 내 몸에 그 모든 것이 있으니 그대는 의심하지 마시오. 세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을 세상의 지혜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내게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렸으니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나는 부처 깨달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질문이든 해라. 현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생의 행복을 위해 기회를 드렸으니 그대가 알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납득시킨다고 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설명을 쭉 했는데, 핵심적인 게 네가 아직까지 의문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라. 32. 그때 브라마의 바라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문 고따마는 기회를 주셨다. 남은 사문 고따마께 무엇을 여쭈할까? 현생의 이익을 여쭈할까? 아니면 내생의 이익을 여쭈할까? 라고 하면 시간 낭비라는 거야. 예? 아유, 우리 아들 잘 되겠어요. 저리 와서 그 이야기 하면 시간 낭비라. 아이고, 나 다음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까요? 라고 하면 시간 낭비라는 거야. 그때 브라우마유 바라문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현생의 이익에 관한 한 능하다. 능하다. 그러니까 현생의 이익에서 지금 뭐 120살까지 살았고 부자고 아는 것 많이 알고 하니까 이미 현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보면 부러움을 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관대작으로 올라가면은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 아니, 나한테 어디 큰 주지 주면은, 예?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 내가 이 조그마한 죄를 가지고도 오만 일을 다 벌리고 앉아 있는데, 예?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 근데 그런 할 일을 하고 살아요? 지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 고관대작이 올라가면서 할 일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근데 다 뭐를 해? 지 꼬라지를 위해서 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딱 자기 평가가 되는 거지. 현생에 이해가 안 해서는 자기는 뭐 아주 능수능란하지. 능하다는 얘기가 능수능란하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도 내게 현생의 이익을 질문한다. 그거에 대해서 다 대답해 줄 수 있지. 야,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뭐 이러면 성공한다, 저러면 성공한다. 뭐 우리가 요즘 책 많이 팔리긴 처세술 책 많이 팔리거든. 불교도 묘하게 처세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쏙 해가지고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괴롭히면 그때일 뿐 지나가나니 직장 상사는 생각하지 말고 네 일에 충실하라. 그런 얘기 누가 못할 사람 누가 있냐? 그게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됐다고. 야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실은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확인하고 싶었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사문 곧다맞게 내 생의 이익에 관해 질문하리라. 그러자 바라 앞으로 일, 내가 추구해야 될 일. 그러자 브라마유 바라문은 세종께 개성으로 질문을 드렸다.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되고 어떻게 해서 베다의 통달자가 됩니까? 자시여, 어떻게 해서 삼명을 갖추고 누구를 일러 수루티에 정통한 자라는 게 수루 삼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그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하는 것이 삼명이고 수루티라는 것은 우리가 베다 중에서 그러니까 힌두교 선정 중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작성된 것을 수루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받고 직접 뭐냐면 서술한 경을 슈루티라고 그러고 내지는 스무르티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신이 대리인을 통해서 인간 현세에 전달한 경을 스무리티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 그 가면 힌두교 성전이라고 하면 바가바드기타 대표적인 그런 스무르티가 됩니다. 누구를 일러 수루티? 아침에 침 놓는 거 이야기했잖아. 한의사가 침 맞으러 갔더만은 옆에 책 펴놓고 여기 찔러야 되네? 여기 찔고 여기 찔러야 되네? 여기 찔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고 딱 봐가지고 진맥하고 난 다음에 탁 찌르는데 나는 여기 아플 때 엉뚱한 데 막 찔러.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한의사가 이게 찔러도 되나 하는데 딱 찌르는데 내 통증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그 한의사는 지금 소위 이야기해서 침을 찌르는 자야 어디 아픈 걸 아는 자야 어디 아픈 건 그게 슈리트라.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침에는 신침이라 그랬지. 신침. 경락을 짚어내는 뭐냐면은 침수대가는 신침이 있거든. 보통 경락을 잡지 못합니다. 한의사들. 요즘 그 한의대가 생겨가지고 망친 게 뭐냐니까 임상을 많이 해요.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요즘 한의사들은 보약은 잘 지어요. 근데 신침, 그거는 많은 침을 놔봐가지고 임상이 많아야 되거든. 근데 많은 침을 놔볼까 하거나 뭐 그냥 일정한 사람들, 다리 삔 사람들, 뭔 사람들 이래가지고 뭐 타박상 있는 사람들, 뭐 어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침 찌를까. 그래서 침으로 해보는 임상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침으로 옛날에는 아프면 나 한의원 갔으니까 다 침으로 하지. 신침이 많이 나는데 요즘은요 아프면은 CT 찍어야지. 엑스레이 기분 찍고 MRI 찍고 하니까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자꾸만 좁아지는 거예요. 임상이 없으니까 신침이 안 나타나. 허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허준은 그 사람 능력도 탁월하지만은 그때 당시 허준에게 많은 임상이 있었고 허준에게 많은 임상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임진왜란의 임상이 있었기 때문에 명기가 되는 거죠. 동의보감 쓸만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참 축중해야 되지만 세상이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슈르티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에 통달한 사람이 있겠지 문서니까. 근데 슈르티에 통달하는 이야기는 신하고 직접적 관계가 된다는 얘기. 대단한 거. 명상을 해야 되겠지. 요가 다리 찢는 거 말고 그다 올리고 막 척추 펴고 하는 거 말고 그게 아니고 신과 개합하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요가의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아트만과 브라만이 어떻게 개합하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 종교 안에서는 있는 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력뒤에 정통한 자라니. 존자시 어떻게 해서 아란이 되고 어떻게 해서 완성된 자. 아란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고 다 있는 거야. 이야기입니다. 그 아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미. 어떻게 해서 완성된 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란이 꼴 완성된 자야. 완성.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이야기는 내 개별은 불완전하다니까. 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야 완성이 되는 거. 아까 좀 전에 그냥 개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종교가 릴리전이잖아. 릴리전은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것. 릴리전 연결하는 것. 이게 그런 관념이란 말이에요. 불교도 반드시 그게 있겠죠. 그 연결되려면 다른 종교는 모르겠고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탈을 해야 된다. 해탈을 해서 열반을 증득해야 된다라고 불교는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그러한 신의 존재가 없어도 불교는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지고의 체험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반을 설명해내느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아이고 열반이라는 것은 그 참 말로는 설명을 못하고 참 이래 이야기하면 불교 공부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살이 많다. 애매모호하게. 자, 완성자가 됩니까? 존자시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고 누구를 일러 부처라고 합니까? 핵심적 질문을 방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생에 대해서 묻는다는 이야기는 바라문이 되고 베다에 통달한 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 베다에 통달한 것도 지금 브라마유 바라문은 군더더기에 있는 게 자기 내면에. 내가 완전히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문서로 공부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경전 다 읽어봤냐 했을 때는 힘들잖아요. 경전의 색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내가 웬만큼 읽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구절이 나왔을 때 이거는 어느 경 탁 나오면 실력입니다. 근데 그게 못 나오면요. 실력이 있는 거야, 망한 거야. 이게 망한 겁니다. 내가 이제 제가 보면은 저는 이제 구체적 구절에서 이거는 어느 경은 못하지만 이 말은 이 역경에서 이걸 설했을 리가 없는데 라는 걸 하면 됩니다. 찾아보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뭐냐면은 모 스님의 내용을 그렇게 교정시켜줘도 고치지도 않고 혼나야 돼. 왜냐니까 제가 그렇게 고치라고 한 거는 부처님 경전의 언어기 때문에 지 말을 내가 고치라는 거야. 각자의 말은 다 다르죠. 해석도 다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의견이니까. 하지만 경전은 잘못 인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판되는 책들 보면. 그래서 미숙한 것들이 많지. 뭐 그런 것들 잡아내는 거는 내가 뭐 글 쓰는 거 귀찮아요. 잡아내는 건 도사거든. 몇 번 안 해고 탁탁 잡아냅니다. 나 잡아내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고치라면 고쳐야 되잖아. 딱 고쳐. 그럼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뭐 어떤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공부하는 자의 기본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탁 합니다. 33. 그때 세종께서는 브라흐마의 바라문에게 개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합당한 딱 답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 해석이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이런 질문을 딱 했으면 답이 딱 분명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브라마의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탁 반해가지고 완전히 기일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해석이 좀 덜한지 뭘 한지 했을 때 부처님 대답을 딱 읽으면 이게 애매모호하고 이 양반들 줄을 쓰란 것도 보면은 뭐 이거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면 이 매칭 시켜가지고 쫙 제 나름대로 분석은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하려니까 시간이 없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